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제주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주제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아프리카 재단 여운기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Excellency Amani Abu. 안녕하십니까? 아마니 아부자이 집행위원님, 고경석 대한민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님, 야스민 아마리 스웨트 주한 르완다 대사님, 알리 모멘 마가시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번 세션에 환영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프리카 산업 기반과 인프라가 약하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디지털 혁신을 이룬다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예를 들면 핀테크, 모바일 뱅킹 등등이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기도 합니다. IMF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 10배 더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10배 더 증가를 했고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3배 증가한 것에 비해서 아프리카 대륙은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머니 거래액 중에 15%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모바일 금융 분야에서 2025년까지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개발과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우려사항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자유무역 지대 협정, 즉 AFCFTA가 출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전 대륙에 2021년 1월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이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국가 간에 효율적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적극적으로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경제를 재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험과 환경, 즉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디지털 경험과 환경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 고경성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현장에는 자리해주지 못하셨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자리해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아프리카는 안녕하십니까? 한국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마니 아부자이드 UAE 인프라 에너지 집행위원님,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저의 친구이자 아프리카 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개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마련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주 포럼은 가장 훌륭한 다자주의적인 커뮤니티로 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기 그리고 그 여운기 이사장님 팀의 본 세션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디지털 트랜지션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제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참가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0년에 디지털 딜, 뉴 딜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20억 이상이 투자가 될 것이고 5G 네트워크, 교육, 그리고 컨택이 없는 그런 인더스트리로 전환될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향후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케냐의 첫 번째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 패사가 ICT 레볼루션으로 혁명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기술 분야에서 케냐는 한국보다 더 진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머니 유저가 50%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르완다가 최초로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짚라인이라는 회사는 가장 뛰어난 혁신으로 타임 매거진에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메룬 스타트업은 AI 기반 기업으로 역시 굉장히 큰 도움을 농업 분야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대륙 국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리나 세네갈 같은 지역으로요. IT 파워하우스로서 한국은 협력을 아프리카와 더욱더 증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요. 우리의 아프리카와의 개발 협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아프리카 시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IT 기업이죠. KT 역시 최대의 한국 통신 기업으로 ICT 네트워크를 르완다나 가봉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텔라는
한국에 있는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로 우간다 영어를 우간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의 영어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처럼요. 한국 한 아프리카 재단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IT 협력을 더 강화하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연결을 더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제5차 한 아프리카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 아프리칸 협력 강화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젠다와 파이널 다큐멘트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열릴 포럼에서 한 반년 정도 6개월 이후에 열릴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좌장이신 이진상 교수님께서는 경제, 국제개발협력, 아프리카 경제를 가르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과 한국아프리카 학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1994년부터 2년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이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강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것을 포함 영국, 에티오피아, 한국에서 2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프리카 및 국제 경제 발전에 관련한 여러 학술지와 연구 보고서를 저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과 외교부의 자문위원으로도 역임하셨는데요. 이진상 교수님께서는 아프리카 경제발전, 인적자원개발, 대외원조, 기술개발, 국제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국제무역금융 석사를, 스트레스 클라이드 대학교에서 개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이진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기회를 주셔서 좌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그 오거나이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 분만 발표를 하고요. 두 분이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 50분 정도 주어졌는데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플로우에서 질문은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유튜브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코멘트가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토론자나 또는 발표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하실 분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폴리시 하우스의 미첼 치분거 대표인데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디지털 혁신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핵심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좀 기조연설을 먼저 하시게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션을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러면은 오늘 기조연설은 아마니 아부자이드 아프리카 연합 인프라 앤드 에너지 커미셔너 집행위원회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여러 주관 기관 대표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모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코로나19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려움에 처했고, 기술이 또 어려움에 처하고, 또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과학, 기술, 이 많은 부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 또 우리가 대우받는 방식 등에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디지털과 디지털화입니다. 이게 하나의 저희 일상이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두가 디지털화가 기반 시설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일하는 방식에서, 특히 아프리카 연합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2020년 대륙으로서 디지털 전환 2030 계획을 전 대륙에 거쳐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륙에 의미가 있죠. 물론 이해할 점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가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발전 수준이 모두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모두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방향으로요. 이러한 훌륭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게 잘 사용되면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또 2021년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2021년 올해 초였는데요.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래가 2021년 1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관장하고 운영하는 세계 최대 무역 지대입니다. 13억 인구, 그리고 GDP의 3조 달러를 커버하는 규모이죠. 또한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대표적인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바로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는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역을 촉진하고 운영하면서 또 아프리카 내의 무역을 더욱더 진작시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연합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또 두 번째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운영입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 모든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와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합의 기본이 되는 정신인 하나의 아프리카, 하나의 무역지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마켓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 분야별 전략,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교육, 농업, 경제, 우편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대륙 간 데이터를 통해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디지털 아이디를 또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상호 호환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단일 디지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아프리카와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55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합과 연대를 이루고 이 거대한 대륙의 메가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대륙과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들 또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55개 국가들의 개별적인 산발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단일 무역지대 규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규제의 일관적인 조화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 파트너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가 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기도 디지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력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달에 아프리카의 단일 전력 시장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력 산업의 경우에도 일관적인 단일 규제 정책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전력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과감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에 있지만 힘든 시기일지라도 성장을 통해서 좀 더 평화로운 번영을 달성하고 모든 아프리카인들과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평화로운 번영을 누리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디지털화에 있어서 여성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고 디지털 툴과 기술들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교육을 받고 디지털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자신의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그런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제작자 그리고 개발자로서 자신의 창의력과 에너지를 발휘해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안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컨벤션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익들을 누리는 한편 디지털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보안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디지털화 기술을 믿는 사람이고 또 디지털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섹터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이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섹터별로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공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 흥미롭고 또 활발하고 풍부한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 아프리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제언들을 고려하고 여러분과 함께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포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마니 아부자이드 집행위원님, 굉장히 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대륙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국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치분가 글로벌 정책 하우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디지털 혁신과 주요 역할, AFCFTA의 역할과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치분가 대표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스크린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이드님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발표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두바이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정책 하우스가 미국에 위치해 있고 우리 디지털 혁신 그리고 떠오르는 기술과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디지털화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AFCFTA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죠. 굉장히 훌륭한 시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요. 지금 도전 과제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AFCFTA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기술에 의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FCFTA는 굉장히 전환적인 비전으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2063년까지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시장은 어떤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 무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 사람, 서비스들의 아프리카 대륙 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아프리카를 전 세계와 무역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아프리카 미래의 성장에 굉장히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대륙입니다. 또 영내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기회도 보건 분야의 기회, 교육, 무역, 산업,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도전 과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고 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위기의 문제, 팬데믹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 기술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인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굉장히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가 또 있기도 하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어쨌든 접속 가능하고 인터넷 커넥션이 광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새로 떠오르는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기회를 더 이제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요. 그래서 떠오르는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드가 말했듯이 어쨌든 좀 명확한 규제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의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접근성을 더욱 더 높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CFTA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자본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캐피탈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데이터 역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가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를 지원함으로써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더 큰 도전 과제들을 앞으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이유죠. 아프리카는 더욱 관리 데이터를 이제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라는 것은 AFCFTA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회를 봐야 되는데요. 어떤 생태계로서 그 업계를 구성하는 생태계를 보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화를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더 관리를 기회를 더욱더 이용하고 규모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새로 바꾸고 더 효율화시킴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사물을 더욱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그 코로나 이전에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기술, AI,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야 하겠고요. 현재 모바일 머니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드론을 사용해서 의약품이나 식량을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TA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나, 탄자니아, 르완다 등의 정부들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드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엠페사의 경우도 예시를 들으셨을 텐데요. 케냐의 경우에는 엠페사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서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아프리카가 스타트업과 이런 창업 부분에도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핀테크와 관련한 스타트업과 이런 창업 분야에 있어서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핀테크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금융 뱅킹과 관련한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성이 이 스템 분야에 진출하는 확률을 보면은 젠더 격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주류화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분야에 여성들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는 이 디지털 혁신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 중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미 발생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투자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곳에 이제 투자가 필요한 적합한 곳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촉진하게 해주는 도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사람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또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기후 문제, 그리고 친환경 발전,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에 더 지속 가능하고 또 현실성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문화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AI 도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사이버 증명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책 하우스에서는 저희가 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도식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경제를 개선하고 이제 공동으로 함께 협업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달성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여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화폐 기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기술의 유스 케이스의 하나의 예시로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 잠재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빌라이제이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사용한다던가 토지를 등록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또 스마트 재활용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포용적인 금융도 블록체인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출과 같은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중요한 문제이죠. 여성도 이제 자금 조달이나 대출 서비스에 좀 더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아프리카의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아프리카의 그 여성들 또 젊은 여성들이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규제의 이야기도 했었죠. 지식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뭐 토지 소유권이라던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도 함께 신속하게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또 혁신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가 제대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규제가 혁신가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경직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나 뭐 남아공,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데이터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AFCTFTA가 굉장히 하나에 다 많이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영내 자유무역이 혁신,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장입니다. 기회, 그리고 회복력 구축, 그리고 아프리카를 더욱 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각 국가 간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 이외의 협력을,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더욱더 디지털 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다큐멘트를 디지털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산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열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게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 강화가 되면 신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록체인에서도 그렇죠. 투명성의 강화는 어떤 기회를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혁신이 더욱 증진되고 지금 전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려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A, B, C, D가 케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보건 베네핏이 그럼 내가 뭘 아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굉장히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를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80에서 70%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역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어떤 개방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큰 대기업에 이때 비교했을 때 투명성도 조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킬을 더욱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이 뭔지, AI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떠오르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강조되어 있는데 모든 이제 여기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커멘트가 있는데요. 블록체인도 있고 AI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확장 가능한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전환을 통해서 또 한데 모아서 더욱더 네, 2분 안에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업계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와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컨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커버하고 있고요. 액세스, 뭐 파이낸스 이런 부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정부, 전 세계 정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런 제 디테일이 여기 다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통찰력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2명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권혁인 중앙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유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 연구위원이고요. 각 8분을 드리겠습니다. 미셸 지분과 발표에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요. 뭐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같이 계시죠? 네, 발표해 주십시오. 지분가 대표님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매우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지분가 대표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결, 협력, 투자, 문화자원 활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은 투자가 부족하고 시장 내에서의 기술 환경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6%,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디지털 기술이 적절히 도입될 경우 빠른 사회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같은 시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농업 시대를 거친 다음에 산업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류는 한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경험, 그리고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적절한 절차만 준비된다면 선진국들이 경험한 절차와는 다르게 빠르게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저개발 국가의 문제로 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탓했습니다. 교육 시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이동수단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디지털 기술로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류 시스템도 과거보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쉽게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생산을 할 인력, 설비, 재료 등인데 이런 그 나중에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투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분가 대표님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아프리카에는 특히 농업,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에 매우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법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법으로 산업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시대라는 관점에서 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시대적 사고란 자본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시대에서는 새로운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자의 요구를 찾아낸 다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기술을 확보하고 서비스에 참여할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협력 생태계 전략이라고 하고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에코사이언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에코사이언스는 에코시스템, 즉 비즈니스에 참여할 에코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혹은 신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에는 아까 발표에서 많이 언급하신 핀테크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생태계에는 대부분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없다면 새로운 것을 일부 만들거나 외부에서 참여를 시키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농업도 지금까지는 비록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디지털 기술과 함께 급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투입 대비 산출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하나의 통합적 서비스 시스템으로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을 시작할 때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미 투자된 것을 이용하면 되고 그러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시작 시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외 농업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성과는 매우 저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패 이유는 농업을 기술에 기반한 생산의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의 제도, 기술 환경, 교육 환경, 노동력 등 협력 생태계가 좌우하는 분야이고 세부적인 많은 분야가 서비스적 속성이 매우 강한 것들입니다. 농업 생산은 제조 공장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 생태계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할 때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통합적 관리의 시각에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접근이 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아프리카의 혁신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프리카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농업 시대를 거쳐 제조업을 지난 다음 서비스 시대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비록 제조업에서 기적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국에서조차 제조업은 부가가치 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접근법을 서비스 산업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농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농업 시대를 열 수 있고 제조업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선진 사회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for the 네, 그 재연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사이언스라고 명명하신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에코사이언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토론자께 유성훈 부연구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 세션에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그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 그 전에 발전을 많이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되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 푸시 부분이나 디맨드 풀이라고 보면, 디맨드 풀 측면에서 지금 상당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요 측면에서 코비드-19이 수요적인 측면을 자극했고,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전제로 본다면 지금이 충분한 기회라는 거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셸 치분가가 제가 그 전에 아티클을 하나 디지털 disruption in Africa mapping innovation in COVID post COVID time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도 느낀 부분인데 어쨌든 그 지난 1월에 이 SAIA South Africa 여기랑 같이 웨비나 한 내용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 분산 기술 그 DLT라고 하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대표되는 게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 중심으로 그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다. 큰 시장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가정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환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격차에 대한 내용도 지금 최근 3주 전에 CNBC 아프리카에서 이 FTA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국가들 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획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아티클을 하나 써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한국과 그 아프리카를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을지, 이게 핵심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조금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 토론에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이번에 코비드-19에서 대응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받았었죠. 그게 3T라고 하는데 트레이싱하고 그리고 트래킹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술에서 측면에서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들이 ICT가 충분히 활용된 부분에서 강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프리카랑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것보다 이제 충분히 큰 시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6억 1,400만 명입니다. 활용 인구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65%가 이제 모바일을 사용할 거,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고, 데이터도 이제 4.4배까지 증가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미셸 치분가가 말한 데이터의 중요성,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제 맞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이랑 그 FTA 상황들이랑 엮여져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협력을 할 거냐. 근데 대륙 자체로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 개별적으로 특히 양국 간의 전략들은 그 큰 시장 자체의 가정은 가져가되 동의를 충분히 하지만 협력 전략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U에서 사용하는 55개국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북한, 서, 중앙, 동부, 남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접근한 방법들은 발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발전 수준이 다 달라서 이거를 제가 3개 지표로 나눴습니다. 그 소셜 이코노믹 디맨드 부분을 한 꼭지로 보고 ICT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보고 그리고 ICT 디벨롭먼트 레벨을 3개로 평가 지표로 해서 저에게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클러스터 분석으로 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클러스터 분석을 아시겠지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대부분 발전 수준에 따라서 엮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보시면 그룹 A, B, C, D 제가 슬라이드가 상당히 작아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센트럴 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그룹 E로 갈수록 상당한 ICT 역량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섬나라인 거죠. 저거는 약간 예외적으로 하고 그룹 D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북부 중심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그룹 D에 있는 그 국가들은 조금 선진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룹핑된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제 협력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개별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룹핑까지 해서라도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넣었던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GDP, GNI, HDI는 경제사회적 변수고 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유무선 비중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넣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룹 A까지 보시면 편차가 상당합니다. 거의 20배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큰 대륙의 측면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그거는 그냥 시장 자체로 해서 의미는 있겠지만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취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는 좀 ICT 발전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보 교환, 정보 전달의 방식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 미셸 분과가 말씀한 데이터 측면에 이제 이걸 교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그룹 A, B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룹 C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안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일단 ICT 발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현안 대응을 이제 서비스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그냥 기본적으로 중간이 잡혔기 때문에 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룹 D와 E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진 레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부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장 접근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들 계속해서 미셸 분과도 다른 에서 강조를 했지만 자기만의 컨텍스트, 아프리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 그게 가장 강점인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 근데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이걸 하려면 인베스트먼트 단순히 이제 협력보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컨텍스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투자 자체를 아프리카 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저는 제안해 봅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Yu. 네, 유성훈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양적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프리카 대륙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셸 치분과 분께 두 분의 토론자의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 얘기 듣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주신 그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다른 수준의 개발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각기 다른 합리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 협력을 참여를 증진시키는지, 양자 관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마다 나눠서 생각해 주신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특별하고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점도 이해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필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투자는 디지털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 이코노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리퍼런스로 플랫폼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100% 동의하는 점은 영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그런 커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협력에 관해서 양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컨퍼런스를 넘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죠. 또 어떤 종류의 투자가 어느 수준으로 필요한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 측면에 있어서 그 스킬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업에 있어서 그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말 동의하는 분은 그 피드백에 정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도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데 이제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께로부터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미스젤과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협력의 다음 단계, 아프리카와 한국의 협력의 다음 단계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역이 일어나고 있죠. 무역이 굉장히 조금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가 무역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제품들이 아프리카로 오고 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보면은 더 접근성이 그리고 연결성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요. 한국 아프리카 대사들에 있어서 어떤 커넥션이 없다,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들과 직접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리우 대사님 덕분에 한국 아프리카 재단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많은 일들이 특히 커넥션과 소통 관점에서 아프리카 대사들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어쨌든 많은 그런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대사님 역시 또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기회를 안 드리면은 한국에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 동료들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자가 어떻게든 일어나든 어쨌든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어떤 이런 분야에서 협력입니다. 우리가 네, 카메라 봐주시겠습니까? 웹사이트에서 공유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적인 한국과 아프리카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디지털 격차가 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고요. 굉장히 훌륭한 세션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논의 그리고 한국의 참여, 한국의 아프리카와의 어떤 관계 구축이 디지털 혁신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Also want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 루안다 대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저희 대사님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대사님께서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0초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동료분들은 2, 3분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동료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발표 자료를 추후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함께 계신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세션에 처음 참여해 보았는데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 대사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이 정말로 시간은 짧았지만 아주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고요. 저희가 비슷한 주제로 다른 세션을 또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세션이 또 있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오신 주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시 대사님, 바미 대사님, 그리고 스웨트 대사님, 정말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서울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탑워치를 보니까 30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곧 금요일이 될 텐데요. 모두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조 연사분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